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오늘은 내 눈앞에 제발 나타나지 마. 제발 연락하지 마.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이렇게 상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헤어진 상대한테 너무 지쳤고 더 나아가서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연애를 하다가 더 이상은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헤어졌는데 이별 후에도 상대가 계속 힘들게 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나는 숨을 쉬려고 헤어졌는데 이별 후에 오히려 더 숨을 막히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차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상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공개 저격이에요. 사실 이거는 좀 찌질한 방법이고 치사한 방법이에요. SNS나 우리를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단점을 폭로하면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척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요. 그리고 CC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우주에서 가장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는 시간이 지나서 후폭풍이 온 다음에 내가 다시 너를 만나고 싶더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못이란 목은 싹 다 박아놓고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상대방은 안 그래도 이별로 인해서 힘든데 마음이 치유가 되기도 전에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본인을 봐달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무슨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저 증오하는 마음만 남을 것이고 여기서 이런 상황이 몇 번 더 반복이 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공포를 느껴서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에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틈만 나면 술을 먹고 연락을 해서 비난을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경우예요. 술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한테 너는 뭐가 잘못됐고 너는 이게 문제고 이러면서 다 하나하나 비난을 해요. 심하게는 욕까지 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갑자기 헤어진 연인한테 전화가 와서 욕을 들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다음날 연락해서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잘 지내지? 이런 연락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상대의 기분을 확 상하게 해놓고 그렇게 잘 지내냐고 연락을 하면 상대방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어젯밤에 술을 먹고 전화해서 비난을 해놓고 갑자기 다정하게 막 행동을 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해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감정적으로 연락을 하셨던 분들이 술까지 먹게 되면 더 통제불능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말을 거는 거기 때문에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그걸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어졌는데 아직도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예요.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보고 매일 스케줄을 확인하는 등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을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호칭도 그대로 아니면 비슷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은 헤어졌는데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별을 했는데 상대가 마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인 행세를 한다면 상대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밖에 없고 착각하지 말라고 더 단호하게 모진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헤어진 게 장난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별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면 이러한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공포에 좀 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까지 잘했던 거를 계속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내가 잘했던 거를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너 여행도 데려가지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좋은 것들도 사줬는데 너는 그걸 다 받아놓고 어떻게 나랑 헤어질 수가 있냐.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다시 만나고는 싶은데 자존심은 부려야겠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의도였을 텐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찌질해 보이고 아,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길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의 특징이 본인이 잘했던 거를 막 언급을 하다가 안 통하는 것 같으면 그제서야 우리 좋았잖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그 냉정함을 느끼면서 갑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상대방은 그냥 지체 없이 다시는 나한테 연락을 하지 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걸 몰랐는데 가정에 폭로를 하겠다거나 새로운 애인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애인한테 자신과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둥, 또는 나 안 만나주면 나 죽을 거다, 나 밥 안 먹을 거다 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을 해서 차이고 이별을 당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가 나에게 있다면 바로 차단을 하겠죠. 이미 헤어진 것 자체가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서 더 최악을 만들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진짜 집 앞에 찾아와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고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애원을 하다가 이 애원이 협박으로 바뀌고 이러면 정말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게 별론 것 같은데 헤어진 마당에 너 나 다시 안 만나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언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짜고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별 후에 마음이 힘들다는 거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별을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상대도 힘들 거예요. 단순히 헤어져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별 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와 상대를 위해서라도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행동들이 나중에 나한테는 후회만 남는 행동들이 되거든요. 결국에 재회도 말이 그냥 재회일 뿐이지 연애예요. 최대한 현명하고 성숙한 방법으로 상대와 소통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소통 과정 속에서도 상대방이 지금 나와 마음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면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 안녕.